제가 처음 미국 주식 투자를 한다고 마음먹었을 때가 생각나요. ISA는 뭐 필수다.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하면 세금이 뭐 22%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거든요. 여러 영상을 제가 진짜 많이 봤는데 봐도 너무 헷갈리고 그냥 고민만 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미국 주식 투자로 1억을 모은다고 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뭐 ISA냐, 미국 직투냐, 뭐 국내 주식 상장되어 있는 ETF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목돈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생겨서 나 미국 주식 좀 해봐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라는 고민이 생기신다거나, 혹은 본격적으로 내가 절약을 하면서 종잣돈을 좀 마련해 봐야겠다 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이라거나, 절세가 중요하다라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난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 유튜버 분들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내용들은 간단하게만 다루고, 실제 투자를 할 때 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언제 1억을 모을 수 있는지 엑셀로 정확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보기는 크게 두 개예요. 보통 ISA 계좌라는 굉장히 유명한 계좌가 있죠. 그걸 쓰거나, 아니면 해외 주식 계좌를, 그러니까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서 직접 투자하는가, 요걸 두 개를 고민을 하게 되죠. 이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국내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를 투자하는 거, 요거는 뒤쪽 가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거는 고려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자, 먼저 GPT를 통해서 코드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코드 만들 때 쓴 프롬프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 ISA 계좌와 직투 계좌의 차이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썼던 프롬프트, 제가 이제 GPT한테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보면은 지금부터 내가 이제 코딩을 할 거야 라고 GPT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1억을 모으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가를 이제 내가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고려해서 1억이 되는 지점을 이제 찾고 싶다. 초반엔 제가 이제 그래프라고 했었는데, 그래프보다는 엑셀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뒤에 가서 엑셀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보여드리면, 먼저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제가 요런 걸 요청을 한 거예요, GPT한테. 요 5는 무시하시면 되고, 최초 시작 금액이 있다. 매월 내가 얼마씩 추가로 투자금에 넣을 거다. 보통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뭐 내가 이제 매월 들어오는 금액에 200만 원씩, 혹은 100만 원씩, 혹은 50만 원씩 이렇게 투자금에 집어넣으면서 투자를 하면서 종잣돈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제외하고 이제 1억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그래서 매월 얼마 납부하는가, 최초 내가 얼마 가지고 시작하는가, 그리고 연복리 수익률이 얼마인가, 요런 거를 이제 계산하는 로직을 짜달라고 부탁을 한 거고요. 보면은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다르냐면, ISA 계좌는 그 계좌 해지 시점에만 세금이 붙어요. 그래서 세금이 이제 9.9% 붙습니다.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라는 거는 내가 이제 번 돈과 상관없이 따로 이제 과세를 한다라는 겁니다. 분리과세가 아닌 건 뭐가 있냐, 뒤에 가면 이제 국내 상장 ETF, 그거는 이제 분리과세가 아닌데, 그것만 이제 좀 따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해지 시점에 내가 번 돈에 대해서 9.9% 세금이 부과가 된다. 그리고 매년 납입하는 금액에 상한선이 있어요.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뭐 1억이 있어요. 1억을 ISA 계좌에 다 집어넣고 싶어요. 안 됩니다. 총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상한선이 존재한다. 그리고 1년에 2천만 원이고요. 최대치가 이제 1억일 겁니다. 아마 그 비과세가 되는. 근데 어찌됐건 지금 1억을 모으는 거니까 그런 건, 그 조건은 빼고 2천만 원, 1년에 2천만 원 넣을 수 있다. 이게 사실 중요하죠. 그리고 3년이 지나야 해지가 가능해요. ISA 계좌는. 그래서 중간에 돈을 못 뺍니다. 물론 뺄 수 있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최종 이익의 X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수익에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서민형이나 뭐 농어촌 뭐 이런 거는 이제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제 미국 직투 계좌 같은 경우에는 ISA 계좌와는 다르게 매년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제 22%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매년 만약에 내가 돈을 벌었다면 그 돈에 대해서 22% 세금을 내야 돼요. 꽤 큰 돈이긴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이제 언제 내냐면 직전 연도 이익에 대해서 매년 5월에 이제 과세를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매년 250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이기 때문에 매년 말에 잠깐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예를 들면 이번 연도에 250만 원을 좀 못 벌었어요. 그러면 싹 다 팔고 다시 삽니다. 그러면 250만 원이 안 되니까 이제 세금 낼 게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싹 다 팔고 다시 샀으니까 다시 이제 투자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를 할 거라면 이건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잠깐 250만 원 팔았다가 다시 구매한다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본 거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면은 코드를 이렇게 쭉 줘요. 이렇게 쭉 준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고, 제가 뒤쪽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엑셀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엑셀로 계산해줘 라고 해서 요런 것들을 보여줘 라고 이제 해 놓은 겁니다. 코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드 보면은 자, 이 코드인데, 이 코드에서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수정하냐면, 매월 이제 얼마씩 넣을 것이냐. 예를 들면 100만원씩 넣는다. 그리고 초기 나는 500만원으로 시작을 할 거냐, 뭐 1000만원으로 시작할 거냐, 아니면 0원으로 시작할 거냐. 이런 거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ISA의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이냐, 400만원이냐를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목표가 1억이라고 제가 이제 적어 놨었죠. 최대 이제 50년까지 볼 거다.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1억이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냐니까. 보통 이제 뭐 3년, 4년, 5년, 6년, 뭐 몇십 년 뭐 이렇게 걸리겠죠. 50년까지는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연이자 7% 이게 중요한데 왜 7%로 잡았냐? 7%가 그래도 현실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현실성이 있는 근거를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5년도 자료거든요. S&P 500을 투자를 했었을 때, 이제 수익률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50년 동안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까지 다 고려해서 실질 수익률이 얼마냐 해서 7%, 100년이라면 7.4%,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S&P 수익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10%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까지 고려를 해보면 수익률이 진짜 보수적으로 봤었을 때 한 7% 잡으면 정말 보수적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만약 그렇다고 치자. 물론 앞으로 이제 1년, 2년, 3년은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평균 수익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변동성도 케어를 하고 뭐도 해가지고 내가 수익률을 7% 이상을 찍었다. 그리고 떨어지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더 이제 빠르게 1억을 모을 수가 있게 되겠죠. 수익률이 더 높아지면 혹은 더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뒤쪽 가서 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를 한번 볼게요. 바로 런을 누르면 이렇게 시뮬레이션 완료해서 엑셀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엑셀 파일은 여기 저장이 되는데요. 엑셀 파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엑셀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ISA 계좌 같은 경우에 이제 월 추가 납입금이라고 해서 5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월에 이제 100만 원씩 집어넣으면 최초에 이제 500만 원이었으니까 600만 원이 되는 거고 7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올라가서 1년에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한다. 넘어가면 이제 또 추가를 한다. 근데 이제 1년에 2천만 원까지밖에 투자를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 1억이 되냐? 600만 원, 1년이 지나면 이제 1,700만 원이 되는 거고, 2년이 지났을 때 이제 3천만 원이 되는 거고, 3년이 지났을 때 이제 4,600만 원, 4년이 지났을 때 이제 6,200만 원이 되고, 5년이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3개월에 이제 1억이 되네요. 세후 평가금이 1억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얼마나 내는가 라고 봤더니 198만 2,880원. 굉장히 적은 세금. 그죠? 굉장히 적습니다. 이제 3년째부터 이제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대상 이익, 요게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300만 원, 혹은 400만 원, 500만 원, 요게 이제 20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과세 대상 이익이거든요. 점점 올라가서 2천만 원까지의 이익에 대해서
이제 9.9%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은 이렇게 한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뭐 많지는 않죠. 자, 보면 미국 직투 계좌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직투 계좌는 이렇게 됩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그러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기존에 있었다고 치고 1년 동안 투자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평가 이익, 요게 투자로 번 돈이에요. 1월 첫 달에는 3만 5천 원밖에 못 벌었지만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1년이 지나면 이제 82만 6천 원 정도 투자로 이제 이익이 난 거거든요. 그럼 12개월에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투자했었던 걸 싹 다 빼고 싹 다 팔아서 이 82만 6천 원에 대해서 수익을 이제 다 먹고 그리고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이면 2년째부터는 이제 10만 원, 첫 달에 이제 10만 원 이익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두 번째 달에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두 번째 연도에도 170만 원 요거를 이제 싹 다 팔면은 250만 원까지는 매년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0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연도에는 이제 돈이 불어났기 때문에 7%를 벌었다고 치면은 돈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19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두 번째 연도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 연도에도 똑같이 단 세 번째 연도에는 25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다 파는 게 아니라 이제 250만 원 정도까지만 팔고 더 여전히 모아가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270만 원을 벌었는데 12월 31일 이전에 250만 원까지는 이익까지는 판매를 해서 요것만 남긴 겁니다. 요것만 남긴 거고 그리고 이제 더 이어가 볼게요. 그렇게 이어가 보면 밑으로 내려가서 쭉 해서 다음 연도를 보도록 하죠. 그럼 요거에 이제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제 추가가 되거든요. 덧붙여져요. 여기서 또 마이너스 250만 원. 내가 또 팔아야 돼요. 이게 좀 귀찮긴 한데 그래도 뭐 요 정도쯤이야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요거는 뭐 다 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4년 차, 요게 4년 차, 그리고 5년 차에도 똑같이 이렇게 점점 세금 낼 돈이 늘어가죠. 그리고 6년 차에도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250만 원씩 계속 팔았을 때 7년 차가 됐을 때 똑같이 7년 3개월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금은 얼마 내야 되냐? 7년 3개월, 7년 3개월 똑같고요. 세금은 얘는 190만 원 내고요. 얘는 150만 원 냅니다. 그래서 결과를 놓고 보면 어떻죠?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은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ISA 계좌보다 미국 직투 계좌가 더 세금을 덜 내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그거다. ISA 계좌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알아보고 공부해서 이 이익을 챙기려면 이 과세, 9.9% 과세에 대한 이익을 챙기려면 투자 이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야 돼요. 투자 이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9.9%가 22%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그리고 연에 250만 원 이 비과세를 이길 만큼 더 많은 이익이 났었을 때 그래서 이 모든 걸 내면은 너무너무 아까울 때 사실 그럴 때 ISA 계좌가 정말 의미가 있거든요. 더 많은 수익을 낸 것도 한번 볼까요? 더 많은 수익을 내면 어떻게 되나 그것도 한번 보죠. 그러면 17%가 아니다. 그럼 나는 진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13%를 만들었다. 사실 13%도 불가능한 수치는 아닙니다. 13%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ISA 계좌도 내가 서민형이다. 그렇게 했었을 때 런을 누르면 계산이 되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과를 보면은 이제 맨 끝만 보면 되죠. 세금 납부 금액 이제 6년 5개월자에 이제 450만 원을 내게 되고요. 미국 직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6년 5개월 똑같은 기간에 이제 3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어찌됐건 내가 세후 평가물로 남는 거는 1억 100만 원 그리고 1억 18만 원 정도. 그래서 남는 돈은 비슷하다. 세금을 내는 거는 얘가 조금 더 많긴 한데 남는 돈은 비슷하네요. 결론적으로는 투자 이익이 많아졌었을 때 ISA 계좌가 조금 더 유리하다. 하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미국 직투와 ISA 계좌의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때문에 미국 직투를 할 것이냐 ISA 계좌를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뭘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ISA 계좌는 내가 그냥 더 오래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뭐 상관없다, 계속 투자할 거다라고 해도 사실 IS 계좌의 최대 한도가 1억이죠.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고, 그리고 IS 계좌로 이제 먼 미래까지 바라보느니 차라리 IRP나 연금저축 쪽으로 넘어가는 게 더 사실은 세제 혜택이 더 크고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SA 계좌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고민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미국 직주를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제 해외 주식 관련된 ETF가 되어 있지 않냐? 그럼 그거 투자하면 어떠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사실, 대체로 좋지는 않아요.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손익통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손익통산? 그게 뭐지? 손익통산이죠. 그래서 손실과 이익을 이제 합쳐서 계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건데, 보통 우리가 여러 주식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A라는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5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A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B라는 주식도 투자했어요. 근데 500만 원을 잃었어요. 그럼 제가 번 돈은 0원이잖아요. 그러면 손해와 이익을 합쳐서 계산하면 저는 0원을 번 거니까 세금 낼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손익통산이 안 되면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억울하죠. 번 돈은 없는데 저는 5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이게 이제 국내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 ETF를 투자하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국내 주식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를 투자할 이유가 없긴 해요. 없긴 한데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투자의 고수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을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로 돈을 벌었어요.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기준이 넘어가면 2천만 원이거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이 종합과세라는 거.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1년간 번 돈을 이 다음 연도에 세금으로 내잖아요. 예를 들면 2024년에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사업소득도 생기고 기타 소득도 생기고 근로소득도 생기고 여러 돈들을 막 벌었습니다. 막 벌면은 24년도에 이걸 벌면은 25년도 이제 5월에 우리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5월에 세금을 내게 되죠. 자, 근데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 ETF에 투자를 하면은 2천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이 5월에 내가 벌었었던 모든 돈과 플러스 투자 이익까지 합해서, 그 손익통산이 되지 않는 투자 이익까지 합해서 5월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번 기준만큼 더 높은 세금이 부과가 돼요. 그래서 돈 잘 버시는 분들은 더 높은 기준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세금도 세금인데 문제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럼 건강보험료가 매달 나가는데 나는 주식으로 돈을 벌지도 못했어요.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0원이 됐어요. 손익통산이 안 돼서. 근데 세금이 나와요. 심지어 건강보험료도 올라요. 그럼 진짜 매달 건강보험료 낼 때마다 혈압 오릅니다. 그럼 다른 부기는 종합소득세로 안 들어가냐?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ISA, 이거 분리과세예요. 9.9%만 내면 끝입니다. 그리고 미국 직투계좌, 이것도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22% 내면 끝이에요. 그리고 매년 250만 원씩 요거 까주는 거고,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는 그 이익까지는 보지 않는다라고 해놓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분리과세. 그래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다른 대안이 있는데 분리과세도 안 되고 손익통산도 안 되는 이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ISA 계좌를 선택해야 되는가, 미국 직투를 해야 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ISA 계좌를 선택을 하든 미국 직접 투자를 하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신경을 덜 쓸 수 있느냐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그 과거에 되게 작은 이익이랑 그 작은 절약이 쌓여서 티끌 모아서 태산이 된다라고 사실 믿었었어요.
세일한다 라고 하면 세일 상품 찾아다니고 어떻게든 더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제 시간들을 굉장히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유명한 책이 하나가 있죠. 그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유명한 사람의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깨졌어요.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책에 있는 예시들이 제 뼈를 막 때렸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식료품점에서 겨우 몇 달러를 아끼려고 몇 시간을 소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세일을 할 때 쇼핑을 하고 최대한 많이 절약하기 위해서 애쓴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아끼고 아껴서 이제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여전히 인색하다. 뭐 이런 얘기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들은 사실 시간을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굉장히 너무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시간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된다가 굉장히 이제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는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래밍 매매가 사실은 투자에서 내 시간을 만들어주는 가장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지수 투자든 내가 리밸런싱을 한다, 뭘 한다, 뭐 상관없어요. 어찌됐건 프로그래밍 매매를 하면 내 시간과 내 자유가 조금 더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를 하려면 어떤 토픽을 알아야 되는지 제가 고정 댓글에 올려놨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을 제가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